간혹 가다 뜨는 곳 자체를 볼 수 없으니까 거기 그냥 남아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일밖에는 없어요. 카카오 측은 우선 배정 서비스는 부가로 제공되는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월간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대리기사들이 여러 업체에 가입해 매달 따로따로 회원비를 내야 하지만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만 내고 통합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사들에게도 이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이어 대리운전업계까지 모바일 기술로 웅장한 카카오의 신산업과 기존 산업 사이의 불협화음은 한층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시와 함께하는 협약시 때문이라는데 일정을 보면 두 번의 강연에 이어서 내일은 고향 경남 천명에서 토크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서울시장이 대권 홍보에 나섰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현석 기자. 부산 진구청과 해운대구청을 잇따라 찾은 박원순 시장.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서울시 혁신행정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부산과 진구나 이런 데는 그 중심 자료들이 나쁩니다. 그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점포를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후 부산시와의 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뒤 지역 대표 재래시장을 찾아 오거돈 부산시장과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지역 투어와 유사한 일정에 자유한국당에선 대권 행보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히 대선 홍보를 방문케 하는 거침없는 지방선거에 나섭니다.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에 매진하는데 천만 서울시민에게 할 권리라는 것. 야당은 지난 주말 한노총 집회 참석부터 채용비리 국정조사까지 작심한 듯 박 시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돌아가면서 흠집내려는 작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예산안이 지금 이렇게 결의되어 있고 또 많은 민생 법안이 있는데 야당이 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내일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참석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해 토크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노예처럼 섬에 갇힌 채 10년 넘게 염전을 일군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오랜 기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몰랐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선 한 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3명의 피해자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3명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밝혀지기 수년 전부터 파출소 경찰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들을 상담했고 불법 행위가 있을 만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네, 소수 의견. 오늘은 앞서 보신 염전노예 피해자 얘기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래서 노예처럼 불려도 될 거란 생각에 염전 주인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서 염전 피해자들은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면 어쩌면 국가도 공범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희 기자. 40대 시각장애인이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 외딴 섬에 끌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 싶어요. 이건 진짜 나무 감목이나 쇠파이프로 쓸 때도 이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불과 한 달 만에 200명이 넘는 실종자와 임금체불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국가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한 김모 씨 역시 바로 이때 구출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 걸까요? 이 사건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완도 인근의 작은 섬, 지적장애 3급인 김모 씨는 이곳 염전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지난 2014년에야 구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출 3년 전인 2011년부터 피해자 김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그냥 보고만 가고 괜찮냐, 아픈 데 없냐 그런 것만 물어보고 일은 잘하냐고. 하지만 경찰은 염전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만 판단한 겁니다. 이어진 노동청의 조사. 1차 조사에서 염전 주인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 김 씨를 염전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감독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나 룸도 못 받고 나 사람 자꾸 나를 일만 시키고 차에서 내가 없어 달려고 뭘 때리고 있는 거지. 김 씨는 결국 이후 노동청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노동청은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염전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파출소와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과연 몰랐을까? 이번 사건은 일선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은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관련 공직자들의 반성과 사과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따로 분류해서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 문건의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현재까지 16명의 판사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별도의 관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무리 야기 법관이란 이름의 문건에 포함시킨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들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이나 의견을 내놓은 판사들로 강기갑 전 민노당 의원의 국회의원의 소란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현 판사와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한 문유섭 판사 등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했던 박노수 판사 등 모두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형현, 홍예연 판사 등 모두 6명이 이른바 무리를 야기한 법관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16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서에서 확인된 판사들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명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한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지금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